강사라고 자기 이름을 건 사람이 500명이 있고 유튜브에 올린 사람도 거의 1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너무나도 다 소통해요. 그렇게 검색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지요. 그리고 또 저희 자신의 취임사에서 얘기하고 너무나도 다 소통이라고 그러는데 소통이 뭐냐면 학교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고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있을 때는 7개 학교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전문대까지 해서 모든 대학에 커뮤니케이션 학과가 없는 데가 없죠. 뭐 이름은 약간씩 뭐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뭐 신문 방송, 언론 정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다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기 보니까 가장 잘 나가는 제 대학 후배도 소통으로 하는데 뭐 시간당 1,0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기 에이전시까지 갖고 있더라고요. 에이전시가 있어서 그 전국 투어까지 하고 그러는 사람인데 아무리 다 뒤져봐도 그 사람이 소통에 대해서 대학교에서 강의를 원오원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건 너무 쉽다고 얘기하는 게 꼭 뭐와 같냐 하면 저는 소통에 대해서만 과목으로 30과목을 했고 박사까지 했는데 1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이론 분야예요. 그건 흡사 누구 뭐와 같냐면 어떤 사람이 나와서 회계학 과목을 한 번도 안 했었어.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나와서 회계가 별겁니까? 여러분들 맨날 하는 게 회계예요. 그러고선 강의를 하는 거랑 똑같다 그거죠. 그러니까 소통 과목을 한 번도 택하지 않고 너무나도 다 소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학회도 소통 학회라고 이름을 할까, 커뮤니케이션 학회라고 할까 하다 보니까 이론이 전부 다 90%가 다 미국에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만 얘기를 해서 굉장히 길어졌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면 제가 지금 하려고 그런 건 여러분들이 딴 데서 강의도 하고 다 리더의 입장에 계신 분이니까 나 들어봤어 라고 말하고 시작할 수 있게 제가 수업하는 형식으로 단 15분짜리 10분짜리 수업이라도 하면 여러분들이 양심의 가치 없이 나 들어봤어 그 과목 나 들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해서 하니까 지금부터 적거나 하여튼 수업하는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이제 또 제가 한국에서 처음 했던 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경희대에서 처음으로 제가 개설해서 강의를 경희대원에서 했었고 또 이 내면 소통에 관한 것도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경희대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근데 그걸 과목으로 개설을 예전에는 못하고 휴먼 커뮤니케이션 안에 한 3분의 1 정도 혹은 5분의 1 정도를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져 가지고 요즘에는 그 내면 소통이라는 과목이 1학년 때에 필수 과목으로 많은 그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소통이란 무엇인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이런 겁니다. 소통이란 뭐고 소통 중에서 언어 소통과 비언어 소통은 어떻게 다르고 또 내면 소통과 그 다음에 그 밖의 소통은 뭐가 다른가 그 다음에 소통과 관련된 명상, 기도 명상, 기도가 왜 들어갔냐면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면 소통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 기독교에서 특별히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혹은 불교에서 하는 명상도 우리는 intrapersonal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intra라는 건 뭐죠? intranet 안에 있다고 그러죠. 자기 내부. intra의 반대 개념은 inter지요. interpersonal, intra는 내면에. 뭐 그거 다른 말로 예전에 뭐 책 같은 거 일본 책 나온 거 보니까 자기 대화라는 말로도 표현했어요. 자기 안의 대화다. 그래서 그 자기 대화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들어가면은 1학년 때 배우는 게 이거입니다. 그래가지고 소통의 모델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모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SMCREF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내 강의를 들었는데 뭘 들었냐 그럼 요거는 좀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적어놨다가 그래서 우선은 소통의 과정이라는 게 뭐가 있냐면 샌더 메시지를 처음에 발화자라고 그러죠. 처음에 말하는 사람이죠.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샌더. 그러면 그 사람이
메시지를 만들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있냐면 C는 채널이에요. 채널은 건 미디어를 통해서 하는 거지. 요새는 SNS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해석을 해서 리시버는 뭐죠? 수용자라고 해요. 수용자. 그 다음에 그거를 수용자가 어떤 효과를 보느냐, 그걸 이펙트라고 그러죠. 이펙트. 그 다음에 이펙트에 따라서 그걸 다시 샌더한테 다시 보내는 걸 피드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강의 끝나고 났을 때 뭐에 질문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좋았습니다, 나빴습니다, 댓글, 악플, 선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SMCRE예요. CRE.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드백. 그래서 SMCRE F. 이 F라는 개념이 나온 것도 이건 50년밖에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여기서 그냥 끝나버렸어. 효과 받는 데서.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다시 거꾸로 돌아가는 거다. 그죠? 마케팅 시대에 소비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SMCREF. 그러면 이거를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워요? 여러분들이 운율을 넣어서 외워야 된다는 거죠. SMCREF. 따라해 보세요. SMCREF. SMCREF. 네, SMCREF. 네, 한 5번만 해보시고 완전히 외우세요. 네.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가짜로 가게 되는 게 아니로구나 금방 알아요. 상대방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물어보거든요. 커뮤니케이션 마들이 뭐야? 그러면 SMCREF 딱 얘기하면 상대방이 들었군요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요거 하나는 꼭 알아두시고 SMCREF라는 거. 소통이 여러 단계가 있죠. 제가 일부러 거꾸로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저기 미디어학과에서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예전엔 이걸 또 이렇게 바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걸 거꾸로 해요. 왜냐하면 이 기저에서부터 나중에 매스미디어로 올라가는 과정이다 그러죠. 이게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기저에 있는 거죠. 근데 양이 제일 많아요. 거의 하루에 여러분들이 대화하는 것 중에 90% 이상은 다 자기 대화예요. 근데 자기 대화에 대한 뭐예요? 그 이론이 이제까지 보급이 안 됐어요. 거기에도 다 원리가 있다 그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이 mediated communication은 매스 미디어 같은 거죠. 뭘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은 사실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게 겉으로는 많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적다. 그 주변에 이렇게 여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룹 커뮤니케이션이고 또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은 여러분들이 교회나 뭐 이런 데서 같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나와 너, 나와 서너 명 이렇게 하는 거는 interpersonal communic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내면 소통이라는 거, 기도 같은 게 그런 거죠. 그건 intrapersonal communication이라고 그래요. 따라 해보실래요? intrapersonal communication.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intrapersonal communication. 발음할 때도 intra예요. intrapersonal 발음할 때 조금 강의 들었다는 거를 그 남들에게 얘기할 때 intrapersonal communication이라고 얘기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types of communication 나오죠. 그래서 뭐 그 여기 있는 게 모두 다 한 과목이에요. 대학교 때에 소위 신방과나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 듣는 과목. 이게 과목이에요. 어떤 과목을 자기가 전공했다 그러면 이걸 또 서너 개 또 나눠요. 그래서 여러분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는 요새 생물과의 대화도 요새 많이 해요. 특히 코로나 때 그렇다고 그러죠. 생물과의 대화도 많이 하고 요새는 반려식물이라는 게 나왔어요. 반려식물. 그래서 100년 후에는 식물을 꺾잖아요. 집에 있는 식물을 함부로 꺾어서 죽이고 그러면은 그 행사 있겠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사랑하는 식물을 그렇게 되면 강아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100년 전에 아주 맛있게 먹던 그걸 지금은 학대한다고 바로 끌려가잖아요. 대화라는 그러면 왜 사람들이 반려라는 거를 하려고 그러냐? 왜 이런 걸 기르죠? 왜 대화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 하는 대화는 뭐예요? 물론 그쪽하고도 강아지랑 대화도 하고 식물하고 대화하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내면 소통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답하잖아요. 자기가 강아지 말을 다시 해.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 이런 거 요새는 뭐 많더라고요. 이렇게 밀고 다니는 것도 있고 그래요. 밀고 다니는 거 보면 난 동물학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정부에다 얘기하려고 그래. 동물학대거든요. 자기는 걸으면서 애는 운동을 안 시켜. 밖으로 나가서 운동하고 싶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냥 끌고 다시 집에 들어가. 그래서 자기는 자기 반려동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 못해서 빨리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모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대하지 마세요. 라고 난 속으로 얘기를 해요. 유모차에다 강아지 태워가지고 된 거. 여러분들도 강아지 많이 길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치유농업이라는 것도 업종에 새롭게 생겼어요. 농업인데 뭐예요? 농업이라는 건 식물, 반려식물을 기르는 거죠. 여러분 텃밭 키우는 거는 그거 많이 먹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먹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키우는 게. 근데 왜 키워요? 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다 그거지. 그래서 그 치유농업이라는 업종이 국가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치유농업. 그래서 나는 치유농업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한다. 그럴 때 기도라는 말은 학문적으로는 기도라는 말을 쓸 수가 없죠. 왜냐면 기독교 백석대학 커뮤니케이션학과 빼놓고는 사실 기도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온갖 종교가 다 있고 또 학문적으로는 사실은 그건 학문 영역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신수련 혹은 내면소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정신수련, 내면소통 혹은 명상. 근데 기도라는 것이 좀 많이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앞에서 번데기 돼서 미안합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때문인지 너무 기도의 의미가 줄어들었어요. 특히. 근데 이제 가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수련이나 명상을 엄청 중시하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점점 기도원도 줄어들고 기도의 의미 같은 것도 잠시 기복, 나를 위해서 뭐 해주십시오. 그래서 끝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게 기반이 흔들려요. 아까 말한 커뮤니케이션의 90%에 해당하는 자기 대화의 시간이 없어져. 자기 내면 소통의 시간이. 그러면 굉장히 흔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통 강의의 99%는 뭐냐면 스킬을 가르쳐요. 스킬. S-K-I-L-L. 스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말을 막 해서 물건을 팔까 그러는데 안 팔려. 왜 그래요? 파는 사람의 내면 소통이 탄탄히 갖춰져야지. 이게 빙산하고 똑같아요. 빙산. 제일 밑에 있는 게 내면 소통이에요. 그게 흔들리면은 우리는 겉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기가 망가져 나중에. 여러분들 요즘에 묻지마 서현역 사건 이런 게 뭐냐면 자기 소통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그냥 공부만 시키고 막 그러면 걔가 무슨 학교 나왔어요? 무슨 학교? 과학고등학교 나온 영재예요. 사고 친 애가 과학고등학교. 또 얼마 전에도 과학고 나온 여자애가 여교사 자기 담임선생 얼굴을 그냥 따귀를 때리고 그랬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면 소통할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달달 먹으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외면 소통만 계속하지 내면 소통이 약하니까 흔들리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나 선지자들 기도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고통 속에서 산에 올라가서 하는데 그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그러고 그냥 통성기도하고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의 그 명상을 하는 거다 그거죠. 그러면 왜 내면 소통을 해야 되죠? 우선은 내면 소통을 해야 되는 것과 그 다음에 방법 같이 넣었어요. 우선은 내면 소통할 때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 비움이라는 거 있잖아요. 혹은 마음 챙김이라는데 챙김은 비움 다음에 챙김이에요. 우선 비워야 된다 그거죠. 비워야지 새로운 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두 번째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몰입을 할 수 있다 그거죠. 왜냐하면 비운 상태에서나 몰입이 되지 그 안에 잡것이 많으면은 그게 몰입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반전의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뭘로 변화하고 싶을 때 아니면 자기 주변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에서는 이미 많이 연구가 되고 있죠. 명상이라는 게 인트라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는가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안다 하는 거, 셀프 어웨어니스, 그 다음에 확신감, 자신감을 갖는 거, 그 다음에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 관계 좋게 하는 게 밑에 있는 빙산의 아래에 있는 것이 흔들려가지고 관계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사기꾼이 많이 하는 거죠. 사기꾼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매니지먼트, 스스로의 스트레스를 위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X냐 O냐
이 결정할 때 빨리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책들도 있는 게 내면 소통이라는 교과서예요. 이게 내면 소통이라는 교과서예요. 여러분들도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이제 조금 처음 하시는 분은 좀 난해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하는 책이에요. 그 전에 커뮤니케이션 이론, 예를 들면 뭐 소통이 별건가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책에 3페이지도 읽지 않고 와서 소통이 별건가요? 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죠. 내면 소통도 마찬가지고 교과서니까 여러분들이 내면 소통 같은 거 한번 찾아서 교보에서 팔아요. 그래서 비싸요. 25,000원. 그러니까 사서 보시고 여기 이제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나는 소통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래서 내 앞부분에 있는 거를 최소한 3페이지라도 여러분 읽어보라고 3페이지를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못 읽고. 그러면 그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뭐예요? 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있죠. 그걸 verbal communication,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해요. verbal communication은 말, 언어로 하는 거고 non-verbal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베이스 기타를 치는 사람이 예술로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 강의 전에 전부 다 커뮤니케이션 한 거예요. 예술로. 근데 전 요새는 예술이라고 안 그러고 예체능이라고 그래요. 예체능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어떻게 결혼했냐면 걔가 몸이 날렵해서 맨날 이게 굴르는 거를 잘해요. 막 뛰어가지고 탁 굴르는 거.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앞에서 그걸 했더니 그 여자가 쏙 넘어오더래요. 예체능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요. 체능의 커뮤니케이션으로 그 사람을 낚아챈 거예요. 아까 계속 겉으로는 막 야단치지만은 넘어갔잖아요. 뭘로 넘어갔어요? 버벌이에요? 난 버벌이에요. 난 버벌인 것도 많고 버벌인 것 다 넘어가신 거예요. 넘어갔는데 억울하니까 계속 뭐라고 잔소리 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지만 사랑이 느껴지죠. 그래서 이 언어 소통, 소통의 두 가지인데 언어 소통, 비언어 소통이 있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아시잖아요. 여기 행복전도사도 메라비언의 법칙이라는 거 맨날 사람들 얘기해요. 소통하는 사람 메라비언의 법칙이라고. 뭐냐면 여러분 면접 볼 때 저도 면접관을 했어요. 대그룹에서 면접관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그 애가 얘기하면 그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뭐예요? 그 이외에 non-verbal communication으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건 그냥 배경음악이에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래서 여기 보면 겨우 7%다 그거죠. non-verbal은 7%고 나머지가. 근데 제가 오늘 저기 경희대 그 병원에 갔는데 거기 정신과가 있는데 요새 병원도 전부 다 마스크를 아직도 쓰더라고요. 근데 정신과에 들어가는 사람도 전부 다 마스크를 쓰는 거야. 그럼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중에 나머지 말로 하는 거는 7%밖에 안 돼요. 그거 갖고 판단할 수가 없는데 얼굴을 다 가리고 거기다 모자까지 쓰고 들어갔어. 그럴 때는 모자는 벗고 최소한 정신과만이라도 최소한 마스크를 벗고 얘기하도록 하지 않으면 이 메라비안의 법칙에 위배된다 하는 거죠. 참 코로나 때에 3년간 그 세대가 나중에 어떻게 잘못 변할까 하는 것을 지금 사람들이 연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코로나 시대 3년간의 사람들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가. 왜냐면 소통 없는 세대다 그거죠. 왜냐면 이게 뭐예요? 93%가 없어진 거야. 93%가 서로 보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거죠.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치유를 안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네. 그래서 뭐 빨리 하다 시간이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언어 소통 그리고 우선 버벌도 조금 배워야 되니까 이거 버벌 커뮤니케이션에 4가지가 있다 그거죠. 이게 답을 그냥 미리 얘기했어요. 그 전에 문제가 있었는데. 근데 이 4가지 얘기하려면 항상 사람들이 3가지만 얘기하거나 두 번째는 막 섞어서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다 그거죠. 왜냐면 사람의 성장 과정에 따라서 이게 순서가 돼 있어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다. 그러니까 쓰기는 제일 어려운 거예요. 대학 나와도 못 쓰는 사람 많아요. 그렇지만 듣기는 태어나면서 말을 못할 때부터 이미 듣기를 시작해요. 엄마의 뭐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순서.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딱 생각하면은 4가지는 4가지 요소, 언어 소통의 4가지 요소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기, 뭐 쓰기, 이런 것. 그러면 이제 난버벌이란 건 난버벌 중에서 오늘 주제가 되는 기도할 때 내면 소통의 단계도 또 있다 그죠. 내면 소통의 단계가 있는데 그 내면 소통은 어떤 사람은 그냥 속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하면서 하는 게 있어요. 통성 기도 같은 건 언어 플러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합친 거예요. 합친 스타일이에요. 언어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는 그런 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로 하라고 얘기를 하죠. 통성 기도로 시작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생각인데 처음에는 모방하기, 두 번째는 그걸 생각하기, 그 다음에 학습하기, 활용하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 학습이라는 얘기, 러닝이라는 얘기 나오지만은 사실 내면 소통의 가장 핵심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공부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있죠? 학습하는 거. 공부하는 거는 다 내면 소통이에요. 영어 공부건 수업 공부건 이거 어떻게 풀까? 이게 핵심 문제가 뭘까? 속으로 계속 소통하면서 하잖아요. 그 소통의 훈련이 잘 돼 있으면은 서울대가 아니고 하버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못 배웠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하버드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래서 네 가지 목표가 있다. 내면 소통의 목표는 우선 첫 번째는 자기 객관화다. 예를 들면 서현역에 사건이 일어난 것은 뭐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객관화 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자기를 주관화시키면은 환상으로 변해가지고 환각으로 변해가지고 자기 속임이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나는 뭐야? 나는 이렇게 위대해? 뭐 이러고서는 그냥 사람을 막 찌르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저는 그것도 코로나 때의 마스크 여파라고 생각해요. 마스크 커뮤니케이션에. 그 다음에 건강한 심신을 만들기 위해서도 다 자기 소통을 하면 심신이 건강해지고 또 사회적 생존을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이곳저곳에서 얘기하는 뭐 인류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뇌에 대한 거 있고 다음번에 이제 혹시 기회가 있으면은 유료로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운동이 먼저다. 뭐 이원론이라고 있잖아요. 리기 이원론이냐 이론론이냐 막 싸웠었어요. 리라는 것은 정신하고 그 다음에 이 육체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건데 요즘에 새로 나온 이제는 새로 나온 게 아니고 완전히 이론으로 굳어진 건 뭐냐면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 예를 들면 명상하는 방법인데 명상도 뭐예요? 몸을 움직이면서 같이 가는 거. 같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더 효과가 좋다는 거예요. 이게 좀 더 명상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스포츠 명상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그럴 때 처음에 기도할 때는 움직이면서 걸으면서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음 비움의 레벨이 됐을 때는 그 다음에 하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같은데 동네에 가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내일 가서 왜냐면 어린이 놀이터는 어린이의 전신 육체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디자인된 거거든요. 어른이 밤에 얘네들 없어질 때 슬쩍 가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동네에 있는 희망 어린이 놀이터는 문 닫아버렸어요. 시끄럽대요.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근데 사실 그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은 공원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딴소리 하는 거야. 그럼 그런 것을 적어놔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문을 닫아놓고 하니까 전 아주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메타인지 생각 위에 메타라는 말 요새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도 메타로 바꾸고 메타가 뭐냐면 그 위에 있다 그래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읽을 수 있어요. 다 글로 읽을 수가 있다 그거죠. 그리고 그런 단계가 되는 거. 자기 위에 자기가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다본다니까 우리가 나쁜 짓 못하는 것처럼 위에 자기가 자기를 내려다보지 못하면은 이게 제대로 나가지가 않는다 그거죠. 그래서 신경의 가소성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 가소성이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게 뭐냐면 그 신경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가꿀 수가 있다, 바뀔 수가 있다. 여러분 얼굴 플라스틱 서저리라는 거 하자 성형하는 것처럼 이게 뉴로플라스티시티라는 좀 어려운 단어지만은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와이어 투게더라는 건 뭐냐면 이게 뿜뿜 뿜어져 나와요. 여기 보면 단말에서 신경의 단말에서 머리에 있으면 뿜어져 나오거든요. 그 뿜어져 나오는 게 서로 이렇게 합쳐져서 그 어떤 특정 부분에 특히 생각 부분을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걸 에어리아라고 그랬는데 에어리아 설은 틀린 걸로 나왔어요. 에어리아 이 어떤 지역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있어처럼 뿜어져 나오는 것이다 그러죠. 단백질 알갱이죠 일종의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래서 요새는 뭐 뇌파 기계도 만들고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마음도 근력 머슬처럼 마음도 똑같이 훈련하는 것 따라서 가소성이 생긴다 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저기 원칙이 이렇게 있지요. 네. 그래서 뭐 명상을 할 땐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나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차 마시는 거예요. 차를 마실 때는 꼭 이게 명상을 위해서 마신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 꼭 그걸 놓고 목적을 가지고 놓고 하라.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두 가지를 놓고 근데 영어로 된 책을 볼 때는 립튼 차를 마시고 그 다음에 한국이나 중국 책을 볼 때는 현미 녹차를 마셔요. 그래가지고 얼른 책을 보고 하여튼 꼭 다 마시는 동안은 최소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명상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차 마시는 거 그래서 그렇게 차를 마시는 것에 돈을 많이 쓰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차 마시는 게 배불리라고 먹는 거 아니잖아요. 심지어 뭐 껌도 공부할 때 씹는 껌 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구해가지고 공부할 때는 또 그걸 씹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거죠. 그래서 뭐 풍수지리 이런 것도 있죠. 땅과 우리의 관계, 땅에 있는 온갖 그것이 미네랄이 우리 인간의 미네랄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 땅에서 안 풀리는 사람은 일단 일자변경성이나 아니면 남북 회기선을 넘어가면은 운명이 바뀌어요. 왜냐면 미네랄이 달라져. 몸과 이 땅의 미네랄이 달라지면 운명도 달라진다 그러죠. 그래서 명상도 TPO가 있다. Time, Place, Occasion 이런 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처음에는 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예요. 명상의 TPO라는 거. 뭐 집단기도도 효과가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 때는. 그래서 요새는 또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대화하는 것은 이게 명상이냐 아니면 인트라퍼스널이냐 인터퍼스널이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까지는 인트라퍼스널이지만 나중엔 이 뭐예요? 로봇가 인공지능을 사람 이상으로 갖게 될 때는 서로 그 다음엔 인터퍼스널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공지능과 한 판을 벌리려면은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창의력이다. 창의가 되면은 인공지능이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소통교육, 수련교육 뭐 이런 거 많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기도 관련 노래가 뭐가 있는가라고 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빌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조용필의.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있는 오 선생님한테 이 노래를 시키려고 했더니 여기는 기도하는 이라고 그러면 악 해야 되는데 악할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 기도하면 악 하고 사랑의 손길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악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면 두 번째 거로 해야겠구나. 그래서 둘다선의 노래에 긴 머리 소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눈 감고 두 손 모아 널 위해 기도하리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 선생님이 제 소통 강의에 피날레로서 이 노래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없이 가버린
콘서트였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제가 80년도에 70년도로 돌아갔다 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이 얼얼하게 참 정말 즐겁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우주여행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아주 감탄했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게 우리 계획 세울 때 임원들이 우리 김세준 선생님께 교수님께 20분을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20분 동안의 소통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수 있다고? 보통 한 학기 혹은 뭐 4년간 공부해도 다 공부 못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시간에 어떤 내용이 될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정말 한 20분 동안에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것은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우리 오 교수님의 클래식 음악도 너무 좋고 오늘도 참 좋았습니다. 또 우리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과 색다른 달란트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지면 그래서 좀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너무 아름다운 그런 콘서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음악 콘서트만 콘서트가 아니고 이게 바로 콘서트인 거죠. 여러 가지들이 모여서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서 우리 김성환 목사님 눈짓을 하고 계세요. 시간이 그래서 저는 성경 기조를 근데 이렇게 좋은 공간 콘서트도 말씀 없이 지나가면 한때 지나가는 추억이나 그런 경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너무 짧은 성경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게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로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게 공감. 그래서 말이 아니라 오늘 강의 들으셨죠? 함께 하면서 나누는 마음과 그런 공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누가 지었는지 정말 이 콘서트 이름 공감 콘서트 너무 잘 지으셨고 우리의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성장되기 때문에 공감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 나의 내면에 intrapersonal communication 이것이 가능해야만 비로소 다른 것들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다툼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은 그 내면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에 대한 욕심은 지나친데 이해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감 그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공감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깊이 공감하면 이것도 공감입니다. 공감하지 못한 사람은 참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는 감동 실업인의 엘림 비전 공동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